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확정 발표된 광복절 특사 관련 소식부터 우리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해서 총 1,693명의 특별 사면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의 평가가 이제 온도 차이는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인 반응이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평가 들어볼까요? 네, 먼저 문 대변인부터.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어떤 특사라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게 어떤 이런 잘못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제 실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존에 이제 국민 여론에서 어떤 정치인들을 특별 사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론이 반응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떤 지금 지지율 하락의 어떤 대응으로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제 행보를 보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사면 자체가 만약에 생계형 범죄를 사면한 거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지가 높겠지만 경제인을 사면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저는 긍정 여론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는 워낙 유명인이고 여기에 네.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풀려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여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사면해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하면 되는데 이제까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너무 폭락하다 보니까 그것을 뒤로 미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네, 여론을 많이 네. 의식했다는 얘기죠? 네네. 네. 첫 특별 사면에 취임 100일도 앞두고 있어서 그 대통령실 분위기가 좀 좋아야 할 텐데 요즘 상황을 보면 그렇진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그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윤 대통령의 자택 보고에 그 폰트럴 타워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참모들도 잇따라서 부적절한 발언과 또 실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적재적소 메시지 관리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먼저 권지웅 비대위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되게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피해자인 국민을 두고 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결과적으로 못 이루더라도 그걸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 국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저에서 저는 만약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면 전화로라도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해 못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해명했어요. 그걸 지적하니까 전화로 하나 집무실에서 하나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업무를 다 전화로 하지 굳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이유는 시각적인 정보라든지 그리고 훨씬 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게다가 집무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인적, 물적 지원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공간과 사적 공간이 같다 이렇게 말한 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해명을 보면서 국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은 이 상황, 국민들의 그 처절한 상황, 예를 들면 13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됐어요. 네. 6,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별것 아니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한 총리의 대통령 그 자택이 지하 벙커 수준이기 때문에 지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하 벙커 수준이기 때문에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공간이 공식 집무실이 되면 되죠. 근데 공식 집무실로는 쓰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말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이번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제 현장에서 이런 공무원분들이나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대응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국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로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대통령실에서 좀 더 정제해서 내보낼 수 있게끔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은 국민 여러분께 저희도 사과를 다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향한 그 인적 쇄신 요구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요원이 이제 오늘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해임이 됐다고 하는데 그 질책 사유가 이번 논란 때문이 아니고 지난달에 있었던 보안 문서 유출 논란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추가 개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식의 보완과 또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그 문 대변인님 그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까 위에와 같이 지금 어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채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참모나 이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마 그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게 대통령께는 전달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인적 쇄신 이런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쇄신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한번 신뢰하신 분을 끝까지 쓰는 인사 스타일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더 아직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셨으니까 좀 더 믿음을 주고 싶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그것을 바꾸게 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 관련해서 벌써 장관급 인사가 5명이 낙마했어요. 그리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시국인데 없고 교육부 장관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인사 라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문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대통령실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도 지명한 내각의 후보가 그 사퇴하게 되면 그걸 인사를 했던 인사수석이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의 것을 하지 않고 나는 원래 스타일상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니까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그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이 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영입 발표 하루 만에 일배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시끌시끌해졌는데요. 과거 그 게시판 글을 박민영 대변인이 동생이 작성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 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걸 우선 바로잡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보강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걸 바로잡지 않고 그냥 덧붙이고만 있어요. 그게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인적 쇄신일까 싶고, 두 번째는 박민영 대변인께서 과거에 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예를 들면 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청년 비서관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당에서 최고위원 정도 하다가 갑자기 1급 비서관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적절하냐라고 엄청 비판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박민영 대변인도 사실은 당직을 조금 하다가 5급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요. 어떻게 설명될까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근데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과정은 과거에 그 본인이 자기 계정으로 했던 공식 발언은 거의 다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청와대에 들어가는 입장인데도 그것과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검증하는 팀에서도 이걸 전혀 스크린하지 못했다는 게 되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또 인사불실 논란이 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문성호 대변인은 그 나눔국대다 네. 출신으로서 같이 대변인이 되기도 했죠. 인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동기인 친구인데 저도 이제 나눔국대달 하면서 처음 만난 친구라 뭐 이렇게 깊이 알진 않았어도 그래도 어떤 인간관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 저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해당 발언 이제 논란이 된 발언들이 해당 아이디로 작성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박민현 대변인이 해명을 하기로는 네. 자기 동생과 이제 아이디를 공유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근데 사실 이게 뭐 넷플릭스 아이디도 아니고 공유를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발언이 일반 국민들을 과연 설득하고 해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다만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발언이 거의 9년에서 10년 정도 전에 이제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쓰여진 댓글이에요. 네. 이런 걸 사실 어떤 인사 검증에서 찾아내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비행으로 봐야지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야 상황 좀 살펴볼게요.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개인과 그리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 1,500여 명도 어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비대위 운명이 이제 법원 판단으로 이제 넘어간 상황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비대위원 구성이 지금 속도를 이제 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늦어도 이제 인선을 다 마무리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청년 비대위원 인선은 상대적으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 성격과 이제 그 기간을 놓고 아직까지도 이제 확정이 안 되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주 비대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 먼저 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아무래도 국민들과 당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지금 앞서 얘기하신 청년 비대위원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네. 당내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비대위 성격상 어떤 자신이 맞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거절되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자체가 어떤 당원들에게 신뢰를 조금 시작부터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은 이 비대위가 어떠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당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비대위라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지금 좀 표현으로는 그렇지만 좀 엉망인 상태이고 사실 내각도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라도 좀 정상 상태로 가야 되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인선한 것까지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행보에서 비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봉사활동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실을 잘 보좌하고 견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중이 제 머리 깎듯이 스스로 좀 개선책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했을 때 여당 지도부가 좀 그것을 잘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것을 잘 해내기에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를 구성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또 악재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네. 또 나왔습니다. 김성원 의원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발언 때문에 더 힘들어졌는데 어쨌든 주호영 그 위원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당이 잘 작동하고 있다를 보여드리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네. 정상적으로 소통되고 결정되고 그것으로 행한다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좀 막연하긴 하지만 어쨌건 저는 대통령 지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윤심이 어디 있는지 찾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줄서기에 바빠 보이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을 향하는 정당이다라고 바로 세우는 게 첫 번째고 그러려고 하면 윤심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윤심의 행방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지지율 20%로 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설득하고 그것을 이끌어야 되는 게 과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그 김성원 의원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발언, 네, 어떻게 우선 보셨어요?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저희 당 의원님께서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위 회부가 되셨는데 저는 이제 윤리의 순기능이 이제 원래 회부가 됐습니까? 이제 회부가 된다고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게 윤리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 적절치 못한 발언이 어떤 민형사상으로 처벌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끼친 것은 분명하고 이런 부분을 윤리위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징계 절차를 내리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어떤 윤리의 결정들이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 확인 자체가 이미 충분히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윤리의 회부가 저는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선 그 정치톡 코너에서 이런 신조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대명, 거의 대부분 이재명계라는 그런 뜻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까지 그 친명계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김혜경 씨 소환 임박 등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친명 일색의 당 지도부로 꾸려지는 게 과연 민주당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분리해서 보면 네.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이재명 의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여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거나 거기에 관여했다고 보기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줄서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 이재명계라고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가 가려웠던 곳을 대신 말해주는 정당이 있어야 그래도 네. 좀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거기에 이견이 있더라도 이견을 또 표할 맛도 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는 전당대회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권리당원의 한 10분의 1 정도가 투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권지영 위원은 이재명계는 아닙니까?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은 대선 갈 생각은 없습니까? 에서 이재명 의원과 아주 오랫동안 네, 경선부터 네,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친명 반명 구도를 넘어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전당대회를 뛰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이재명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손을 그을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제 네, 또 지금 앞으로 전당대회 끝날 네. 때까지는 저는 친명계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이전 경선 때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어대명 소리, 뭐 거대명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변혁을 결국에는 실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안타깝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아내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흔히 부부는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떤 아내의 일이니까 이것은 뭐 이재명 후보 개인의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당원 당규를 고쳐서까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당대표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나서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것이 결국 국민들에게는 유리되어 있는 당만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청년 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광복절 특별 사면 비대위 전환과 전당대회 경선으로 분주한 여야 정치권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